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어쩌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수없이 미리 살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 인류는 언제나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미래를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심지어 수없이 반복해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예를 들어 바로 이런 거죠.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 사회.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곧 마주할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전혀 모른 채 지금 당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하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처한 딜레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내일의 미해결 질문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구 문제처럼요, 우리는 한번 결정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선택들 앞에 서 있어요. 인구 위기, 기후변화, 기술 충격. 질문은 계속 쌓여만 가는데 정답은 보이지 않는 정말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죠. 게다가 이 문제들이요, 따로따로 노는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그 빈자리를 AI나 로봇이 채우겠죠? 근데 여기에 기후변화 때문에 자원까지 부족해진다? 와, 그 연쇄작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이동규 작가의 핵심 아이디어, AI 내부 사회라는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 이건 뭐 미래를 점치는 수정구슬 이런 게 아니에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강력한 도구입니다. AI 내부 사회라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 디지털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구경만 하는 관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게임 개발자처럼, 아니, 어쩌면 신처럼요,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변수들을 막 바꿔보고 그 결과를 수없이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근데 이 디지털 문명이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은 경제정책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구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거, 심지어 전쟁이나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까지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대요. 이건 그냥 축소 모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살아있는 현실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놀랍고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시간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인류가 수십 세대에 걸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겪어야 할 그 천년의 시간을 AI는 단 몇 시간 만에 돌려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겪는 수천, 수만 번의 실패는요, 실제로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오직 값진 데이터로만 남는다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이동규 작가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감독판 시간여행. 영화 감독이 여러 장면을 찍어보고 나서 편집실에서 제일 좋은 장면만 골라서 최고의 버전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인류의 미래를 여러 버전으로 편집하면서 최적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미래를 이렇게 미리 살아볼 수 있다는 거,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한테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넘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로운 통찰력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역사를 위대한 영웅 한 명의 결정이나 어떤 우연의 연속으로만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왕국이 망했을 때, 그 왕이 정치를 못해서야가 아니라 자원 분배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의 결정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볼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죠.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반면에 AI 시뮬레이션은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전체 구조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거, 수만 번은 실패해도 비용이 제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면 할수록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역사의 흐름을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에요. 미래를 직접 그리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기술은 정답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예언기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수백만 개의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아주 상세한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보면서 어떤 길로 갈지 직접 탐험하고 선택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많은 미래를 안전하게 경험하고, 둘째, 그 결과를 냉철하게 비교해서, 셋째, 가장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미래 사회를 직접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될 미래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우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